1923년 경성시가전 7편 사건 연루자에 대한 재판 2부 사건 연루자에 대한 재판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재령 제7호에 대해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재령 제7호는 3.1운동이 일어난 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법령입니다. 조선총독부는 입법기관이 아니기에 법령을 제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따라서 법령이 아닌 조선총독의 행정명령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내무부 장관령인 것입니다. 웃긴 것은 행정명령의 내용에 형벌 규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간단한 법률이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이제 경성시가전 7편 사건 연루자에 대한 재판 2부를 시작합니다. 1923년 5월 14일자 조선일보 김상옥 사건 공판의 변론 조리 있고 가장 열렬한 김병로 씨의 주장 독립을 희망함은 조선인 전체가 다 같은 것이요 피고들도 생각으로 찬동할 뿐이요 실행은 없었음. 김상옥 사건의 공판은 피고의 신문이 끝난 후로 오후 1시부터 잠깐 휴게하였다가 약 30분 후에 다시 계속 개명하고 먼저 변호사 김태영이 일어나 피고 중에 한 사람인 신하수에 대하여 무죄를 강경히 주장하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김병로 씨가 일어나서 피고 중에 윤익중, 신하수 두 사람의 변론이 시작되었는데 그는 목청을 돋워 가지고 법정이 떠나갈 만치 소리를 질러 말하되 조선 독립을 희망하는 사상은 조선인 전체가 가진 것이라 피고 등의 한 일을 보면 김상옥으로 말하면 삼판통에서 타무라 순사를 죽였고 계속하여 몇 사람의 경관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사실이 표현된 죄상이라 할 것이나 그 외에 현재 법정에 나타난 피고 등은 자신의 사상으로는 그 주위에 공명되고 계획상 어떠한 일을 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나 사실은 2000만의 조선 민족이 독립사상을 가진 것과 같은 그들의 사상에 지나지 못하는 것임을 경찰서와 검사국의 기록을 보아도 명백한 사실이라. 그런데 이것을 정치의 변혁을 도모함이라 하여 재령 7호 위반이라고 법에 처한다 하면 이것은 재령 제7호라는 법을 구성하여 양민을 억지로 법의 그물에다가 잡아넣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더러 이것을 감독관이 색안경으로 인민을 대하여 억지로 처벌하는 데 지나지 못하는 바이니 일본 국가에 대하여도 치욕이 아닌가 의심하는 바이라. 그런데 더구나 피고 윤익중으로 말하면 상당한 자산가이라. 만약 적극적으로 군자금을 조달할 생각이 있었으면 김상옥이가 청구한 1,000원은 고사하고 1만원이라도 수용할 수가 있을 터인데 기록과 같이 180원만을 제공한 것을 보면 수차의 편지와 안면과 위협에 이기지 못하여 내놓은 것이 분명한 바이며 이전에 미국 의원단이 들어올 때에 같은 행위를 했던 공범자라고 처벌한다 하면 이것은 회개한 양면으로도 다시금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바이라고 웅변으로 피고들의 무직함을 변론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청년 변호사 이종성 씨가 일어서서 신하수의 변론을 계속하여 신하수의 상경으로 말하면 김상옥이가 왔다는 통지도 없이 다만 김씨 부인이 왔다는 통지를 받고 기타의 용어로 입경하였다가 의외로 김상옥을 만난 일이 있을 뿐이며 상의할 때에도 다른 이야기는 없이 돈을 조달하라고 하였으나 그것을 거절한 것을 보면 오히려 위협을 받은 사람에 지나지 못하는 바이라. 이것이 무슨 죄가 성립이 되며 이것으로 어찌 가담한 행적이라 하겠느냐고 장시간 동안을 변론하고 그 다음에는 역시 청년 변호사 김용무 씨가 일어나서 정설교, 윤익중에게 대한 변론이 있었더라. 김한의 직접 변론은 불어 피고석에서 갑자기 청구하다가 변호사의 변론이 마친 후에 하라고 오는 17일에 다시 계속 개정할 터. 앞에서와 같이 변론이 있은 후 시간이 늦었으므로 장차 폐정하게 되었는데 피고 중 김한이 일어서서 말하기를 변호사의 변론을 잠깐 중지하고 자기가 두어 마디 말을 하겠다 하매 재판장은 변호사의 변론이 다 마친 뒤에 말하라 하고 허락하지 않으므로 할 일 없이 가슴을 어루만지며 앉게 되고
나머지 변론은 오는 17일에 계속하기로 하고 패정하였다더라. 1923년 5월 19일자 조선일보. 모든 불평을 큰 고민 없이 진술. 그제 김상옥 사건 공판정에서 여러 변호사의 법리적 변론이 끝이 난 뒤에는 피고 김한의 진술은 충분히 불평을 부르짖어.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김상옥 사건의 계속 변론은 그제 오후 1시 반부터 경성지방법원 형사부 7호 법정에서 개정하였는데 미우라 재판장과 오하라 담임검사가 착석한 후에 피고석에는 병중의 고통을 받는 이해수, 전우진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출석하였으며 방청석에는 빈틈없이 만원을 이루었는데 먼저 변호사 최진 씨가 일어나 김한에 대한 변호를 하였는데 그 대개를 소개하건대 피고 김한으로 말하면 어떠한 현전 사실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민족적 사명으로 한 것인즉 그의 인격상 동정치 않을 수 없을 바이라 하고 계속하여 그가 무산자 동맹회 위원이라 하여 색안경으로 본다 하면 조선민족 전체는 무산자이라. 그러므로 조선 안에서는 살 수가 없는 고로 동으로는 일본으로 서로는 중국으로 연년이 나가는 것이 목도하는 사실이라. 그런 고로 그들을 위하여 또는 조선민족 전체를 위하여 무엇이나 하나 하여 보고자 하여 이것을 조직함인데 이것이 무엇이 그리 죄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임시정부원인 이시영과 아는 것으로 말하면 이시영은 전 한국시대의 판사이므로 그때부터 친한 것인즉 그것이 또한 무슨 죄가 될 것이 있느냐 하고 어떠한 점으로 보든지 피고는 당연 무죄라 주장하였더라. 사상의 불변, 민족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그 다음에는 허현 씨가 일어나서 먼저 김한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는데 대개를 소개하면 피고 김한은 민족주의로 간주하는가 또는 당국이나 일반이 인정하는 사회주의자로 보는가 기록 전체를 살펴보아도 판명이 되지 않으니 과연 무슨 주의인지를 알 수가 없는 터이라. 일찍이 피고 김한이가 그의 친구 모 씨에게 한 말을 들으면 그는 일생을 무산계급에 있는 민족을 위하여 무엇이나 하나 제공하여 보겠다 하였고 겸하여 조선 독립운동을 부인하였은즉 이만 보더라도 그 사회주의자임은 변호사 자신뿐 아니라 일반이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만약 민족주의자와 같이 어떠한 사건을 계획하였다 하면 이것은 그의 주의에 모순되는 바이요 겸하여 거절한 것은 피고의 진술에 위하여 표현한 사실인즉 이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바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는 안홍한에 대하여 역시 학생 시대로 공부를 하다가 위협에 못 이겨 참가한 바이라 하여 당연 무죄를 주장하였더라. 조선인의 양진로 진화론을 인용하여 장시간 변론. 조선 사람은 다 재령 위반범이 돼야 생존권을 일본인에게 주어버릴라. 변호사의 열렬하고도 조리 있는 변호가 끝나자 판사는 피고석을 보며 무슨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피고 중에 김한이가 일어나며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유창한 일본말로 변론을 시작하였는데 대개를 소개하건대 피고가 만약 김상옥과 어떠한 모의를 하다가 발각되었다 하면 피고는 인격을 주장하는 자이라 검사의 구형인 5년은 고사하고 10년이라도 긍정할 바위에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어 5년이거니 10년이거니 나의 감형론을 주장함이 아니요 나의 조직한 무산자 동맹회를 이상히 보는 고로 거기에 대한 말을 하겠소 하더니 계속하여 소리를 높여 조선 민족은 살아나가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으니 재령 위반의 범인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희생하려 하는 것이 조선인의 사명이 있는지 또는 문명이 있는지 한 처지에 있는 것은 재판장도 짐작하실 바외다. 대개 무엇이든지 자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니 비유하여 말하면 하늘에 있는 달이 1000년이 지나거나 10,000년이 지나거나 그 가는 길과 자리가 바뀌지 않는 것도 자연이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이나 배고플 때 빵을 구하는 것은 조선인이거나 일본인이거나 세계 각국 인종으로 모두 같은 바 자연일 것이라. 그러므로 무엇이나 생물은 일정한 구요물이 아니요 유동물이라. 그런 고로 항상 변하였다가 자라다가 그 중에는 병들기도 하고
놀기도 하다가 죽는 것이 생물의 본성이라. 그런데 더구나 위식이 있다는 사람이리요. 위식 있는 사람을 구속하여 생존권을 각 방면으로 탈취하게 되었으니 죽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무엇이 있으리요. 혁명의 위의. 혁명이라는 것을 위험시하지 말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생물은 일정한 고유물이 아니요 유동물인데 그 중에도 위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 법이라. 그런데 일본 정부나 조선 총독부에서 과연 인생을 인생으로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요. 인생으로 말하면 일개 조그마한 버러지가 진화된 물건이라. 그런 고로 피고는 혁명을 부르짖노라. 그러나 혁명이라고 하면 당국에서는 큰 일이나 난 듯이 위협시하고 야단이나 난 듯이 생각하나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요. 아메바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혁명이요. 원숭이가 인생으로 화하였다는 것도 혁명이요. 닭이 알을 까서 병아리가 되는 것도 혁명인즉 그렇게 위협시하면 병아리도 죽여야 할 것이요 원숭이도 죽여야 할 것이외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명치 유신도 혁명이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각국이 혁명 안 하고 문명된 나라가 있지 아니함은 피고보다도 재판장이 먼저 알 바 이외다. 누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폭탄으로 깨뜨리는 것은 찬성할 리는 있을 리가 없소. 그런데 이 손에다가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소? 개성을 존중. 사람인 이상에는 그의 개성이 있다.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개성이 있는 법위에다. 이것은 어린아이이거나 어른이거나 일본인이거나 조선인이거나 또는 인생 외의 다른 동물이라 하여도 반드시 거기에는 개성이 있소. 개성인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소. 개성의 자유는 반드시 주어야 할 줄로 생각하는 바이요.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또는 어떤 나라 사람이거나 요구하는 것인 동시에 생물의 권리요 의무이에다. 이것은 배고플 때 밥을 찾는 것이나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이나 일반이외다. 그런데 그러한 동족을 위하여 일을 하여 볼까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죄의 이오리까? 그러나 이 자리에서 판사나 검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법률의 제도가 이러하고 사회적 위식이 이러한지라 누구를 원망하며 하소연하리오마는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을 먹는 피고의 정경과 5년이라는 징역을 구형하는 검사의 심리가 어떠할까 하는 것은 사람의 위식에 맡겨 판단할 바 이외다. 나라 망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고통. 17, 8년 동안 방랑의 생활에 눈물도 많았고 울음도 많았소. 피고가 조선을 떠나 중국 방면으로 방랑한 것은 벌써 17, 8년 전 이외다. 그렇게 방랑할 때에는 참으로 목을 놓아 울 때도 한두 번이 아니요 눈물을 흘리며 돌아다니기도 10번이나 100번뿐이 아니었소. 겸하여 이란 합병이 된 뒤에는 러시아를 가거나 중국에를 가거나 만국인종이라고 하여 학대를 받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소. 이러한 제도 속에서 생활하여 올 때에 입으로 부르느니 세상의 불평이요 현상 타파였습니다. 혹은 자기 몸을 죽여서 귀신이 되어 버리기라도 하였으면 하였소. 이것은 아마도 피고뿐이 아니라 남북 만주에 있는 200여 만인의 다 같은 고통일 것이외다. 그러나 상해를 떠나서 고국이라고 돌아올 때에는 무한히 반가웠소. 고국에를 가면 그립든 산천도 구경하고 부모도 배웠고 친한 친구도 만나려니 하는 것이 무한히 기뻤소. 이것은 일본인이거나 서양인이거나 다 같은 심리일 것이요. 그러나 모국이라고 들어오는 첫 걸음에 압록강을 건널 때의 광경은 과연 어떠하였겠소. 헌병과 순사는 눈을 두르며 판사의 주의가 있어서 말이 좀 불철저하게 되었다. 보고 있소. 조선인의 생활 상태는 모두가 이러한 처지에 있는 터이요. 그러다가 피고가 입감한 뒤로 가족 10여인은 모두 굶어 죽게 되었소. 이것은 조선 사람 전체가 그러할 것이요. 가령 100사람이 입감하였다고 하면 그의 가족 1000사람은 더 공경에 흐를 수밖에 없소. 그런데 조선인은 어찌하여 범죄가 이렇게 많은 것이요. 사람이 좋지 못함은 결코 아니지만은 범죄 수는 그중 많이 있소이다. 이중 고통의 감옥제도.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는 자에게 일본 옥과 일본 버선으로 더 고통. 내가 입감 이후로 일본 정치에 대해 배운 것이 많이 있소. 일본의 동화 정치는 참으로 철저합디다. 옥중 생활을 하는 죄수에게까지 동화 정치의 고통은 심하게 되었소. 같은 감옥 생활을 하건만은 일본인은 일본인 의복을 마음대로 입고 조선인은 평생에 구경도 하지 못하던 일본 의복에다가 발가락이 찢어진 일본 버선에 일본 게다를 신도록 하여 옥중 생활을 하는데도 이중 고통을 면치 못하게 되었소. 그러나 피고는 이것을 속히 개량하라는 하소연도 아니요. 그러나 판사도 사람이요 피고도 사람인 이상에는 어찌하여 이러한 불공평한 제도가 있느냐 하는 옥중 감상위에다. 교육산업은 광고판, 도박장. 학교는 광고판이요 산업은 도박장일 뿐. 기왕 진술하던 타임으로 순서도 형식도 차릴 새가 없이 생각나는 대로 진술하는 바이요. 그런데 조선의 교육제도는 참으로 우습소. 학교에서는 어린아이에게까지 일어 교수를 하여 고통을 받고 중학교에서는 농업에 힘쓰기를 권하여 1인의 종 노릇이나 하게 하고 간간 보통학교를 건축하되 세계에서 보지 못할 만큼 큰 건물을 건축하여 외국 사람에게 광고나 하라는 광고판을 만들어 세웠으며 총독부 연보나 작성하는 자료에 제공할 뿐이요. 산업이라는 것은 도박장이 되어 생산력은 많지만 모두 1인의 점령으로 돌아가게 되어 조선인의 생산이라고는 구경치를 못하게 되었소. 그러나 오늘의 생산제도는 세계 각국이 근본적으로 틀려서 모두 부호외계로 또는 강자의 것만 되었지만은 그 중에도 조선은 특히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먹는 것, 입는 것은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일반으로 되게 제도가 되었으니 이것이 관호 도박장이 아니면 무엇이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일본이나 조선의 국경을 분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벌써부터 국경을 초월하려는 사람이므로 구구한 국경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나 다 같은 사람으로 조선인은 어찌하여 이러하냐 하는 것을 오늘 이 기회에 알리는 것이라 하고 앉음에 일반의 공기는 극히 긴장하였으며 기만의 조리 있는 변론에는 놀라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으며 계속하여 나머지 피고들도 자기 변명이 있고 오후 6시에 패정하였더라. 언도 26일 변호사와 피고들의 변론이 끝나 시간이 벌써 오후 6시가 넘었으므로 재판장은 오는 26일에 언도하기로 결정하고 곧 패정하였더라. 경성시가전의 주인공 김상옥 8편 1년 후 기일에 가족들에 대한 면담으로 이어집니다.